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편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4편 4편 인간세 제0장 인간세 편 소개 내용 인간세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장자가 보기에 세상은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 편에서 장자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철학자 맹자가 부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라고 격렬하게 분노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명철보실의 처사술 따위가 아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아내와 공자, 석공자고와 공자, 안압과 거백옥 등의 대화를 통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의 위험함과 삶을 보존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당시 지식인들의 절실하고 진지한 물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인 공자, 남백자기, 지리소, 접여 등은 인간 세상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1장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려 나서는 아내를 만류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심재를 말했던 공자가 8장에서는 도리어 저벼로부터 덕이 쇠미해졌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인간세 편의 전체 주제는 1장에 나오는 무심의 경지인 심재와 마지막 장인 9장에 나오는 무용지용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장의 심재에서 시작한 무심의 모티브는 4장의 장석과 역사수의 만남, 5장에서 남백자기와 커다란 나무의 만남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며 7장의 지리소의 완전한 삶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다가 9장의 무용지용으로 정리된다. 특히 9장의 내용은 이 편 전체를 아우르는 장자의 해설이라는 점에서 거듭 음미해 볼만하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 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 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듯이 인간세 편에서 장자는 마음을 텅 비우고 자기의 신체마저 잊어버리는 심재저망의 경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저절로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무의 예를 들어 쓸모없는 것의 쓸모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도가의 처사법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편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4편 4편 인간세 제1장 자신을 먼저 살펴라. 본문 아내견 중리 처음행 아내가 중리를 찾아가서 길을 떠나겠다고 아뢰자 월 중리가 물었다. 해지 어디를 가려 하느냐. 월
아내가 대답하였다. 장지 저는 장차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월 중리가 다시 물었다. 해의영 무슨 일로 가려고 하느냐? 월 아내가 대답하였다. 해문위군 기년장 기행도. 제가 듣기로 위나라 왕은 나이가 젊은 데다가 그 행동마저 독선적이어서 경영기국 이 불견기과 나라를 함부로 다스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경육민사 사자 이국량 호택 약초 또 백성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지라 죽은 시체들이 늪지에 눕혀있는 풀처럼 온 나라에 널려있다 합니다. 민기무여이.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하니 제가 가서 그들을 구제해 볼까 합니다. 회상문지 부자왈. 저는 일찍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국거지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나도 되지만 난국취시 어지러운 나라가 있다면 찾아가야 하느니라. 의문타지. 의원의 집 앞에는 환자가 많을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원이 소문 사기즉 이에 위나라로 가서 스승님께 배운 것을 토대로 그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 기국 유추호.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1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장자 인간세 편에서는 도를 깨달아 만물제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소유유 재물론 양생주 편하고는 달리 왠지 세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또한 인간세 편은 장자 초기 저술로 여겨지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장자도 한때는 정통 육아학당인 자아 문화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하니 그리 어긋난 상상은 아닐 것이다. 즉 어릴 적 인이로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육아의 학문을 배운 장자가 그 모순을 발견하고는 육아를 떠난 직후에 조술한 것이 바로 이 인간세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모순이라 하면 육아에서 인의를 인의로서 주장하지 못하고 강요와 설득, 부디즘을 통해 주장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세 편에서는 육아의 사상이 살짝 포개어진 부분도 보이게 되는데 그 점으로 인해 몇몇 학자들은 인간세 편이 장자의 저술이 아니라 장자 사후에 그의 문화생들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찌 하루아침에 예부터 내려온 그 모든 사상을 습득하여 그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장자 역시 자신의 사상을 완성하기까지는 분명 그 전의 사상들을 섭렵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중 하나가 육아 사상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장자가 인간세 편을 통해 육아를 넘어도가 사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바라보는 것 또한 인간세 편의 묘미라 할 수 있겠다. 인간세 편 1장부터 7장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내용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장의 저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장자의 저술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장자 사후에 도가 사상가들에 의해 저술된 것이라고도 한다. 주제로만 볼 때는 장자의 저술 같기도 하지만 그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존 인물이었던 육아의 시조인 공자와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를 등장시킨 것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을 읽을 때는 배경보다는 주제를 감상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글의 이해를 위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1장부터 7장은 누나라에서 장자보다 약 150년가량 먼저 태어나 육아의 학풍을 일으킨 공자와 그의 수제자인 아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육아 사상가들을 폄하시켜 등장시킨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장에서는 공자를 위대한 인물로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육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아의 사상을 완전히 묵살시키기 위한 수법이다. 왜냐하면 공자를 육아 사상가가 아닌 도가 사상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공자는 바로 장자 자신이고 공자와 아내가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장자가 구며낸 이야기로 봐야 한다. 따라서 1장부터 7장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장의 내용은 워낙 길어서 복잡하긴 하나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맥락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에서 강조하는 지식과 지혜, 인과 의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교화시키려 하면 오히려 갈등만 야기되므로 텅 빈 마음, 즉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버리고 의지를 버리고 기대를 버린 그런 마음으로 설득해야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교화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자가 1장에서 7장까지의 과정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물론 2장에서 공자와 아내의 대화는 장자가 꾸며낸 것이다.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어서 육아의 명성과 실리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장자 자신의 독특한 윤리설과 처세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4편 4편 인간세 제2장 덕과 지혜를 내세우면 위험해진다. 본문 중리월 공자가 아내의 대답을 듣고 말하였다. 약태왕 이영이 아서라 너는 위나라로 가봐야 형벌을 당할 뿐이다. 구도 불욕자 이유를 말하자면 4가지 정도이다. 첫째, 무부도라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이기에 뒤섞이지 않는 법인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도가 여러 개인 줄 알고 그것을 뒤섞으려 하니 잡즉다 다즉이요 요쩌구 우이불구 이로써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니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니 그 근심으로 인해 남을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를 다 터득하지 못한 내가 위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할 것은 뻔한데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려고 애쓸 테니 결국 위나라 왕과 갈등을 일으켜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고지지인 선존재기 이후 존재인
옛날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 후에라야 비로소 남을 바로 잡으려 했다. 소존 어기자 미정, 하가지 어포 인지 소행.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겨를에 포악한 사람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차양역지 부덕지 소탕, 이지지 소위 추로제. 둘째, 그리고 너는 덕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알고 있느냐. 덕탕호명, 지출호쟁. 내가 알기에 덕은 명예욕에 의해 흔들리고 지식은 경쟁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니 명야자, 상하랴, 지하자, 증직이야. 결국 명예욕이라는 것은 서로 헐뜯게 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다툼의 도구일 뿐이니라. 이자 흉기, 기소의 진행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흉기이므로 둘 다 쓸 바가 못 되는데 지금 내가 위나라로 가려는 것은 그것들을 쓰려는 것이니 어찌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차덕후 신강, 미달 인기. 셋째, 또한 혹시 덕이 두텁고 신의가 견실하다 하여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없는 법이고 명문부장, 미달 인심. 명성과 평판을 위해 다투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법이다. 이강인의 승목치연 술폭 인지전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덕과 신의가 두텁고 명예를 쫓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만 믿고 상대의 기분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인과 의처럼 일부 사람들이 바른 법도라 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서 포악한 사람을 인도하고자 애쓴다면 시이인 악유 기미야. 그것은 남의 결점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훌륭함을 밝히려는 행위일 뿐이다. 명지와 죄인. 이에 그것을 일러 남을 해롭게 하는 짓이라고 한다. 죄인자, 인필반츠지, 약태위인 체부.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그 해로움을 반드시 되돌려받는 법이니 만약 내가 위나라 왕을 만나 인의와 같은 법도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면 너도 해로움을 그 왕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차 구이 어련이요 불초 오영이구 유이. 넷째, 후가령. 위나라 왕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을 싫어한다면 이미 위나라에는 어진 사람이 많을 텐데 무슨 이유로 너를 등용해서 나라의 변화를 추구하려 하겠느냐. 약이무소, 왕공필장 승인 이투기처. 무릇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왕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 왕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권세로 억누르면서 능숙한 말솜씨로 그를 이기려고 덤벼들 것이다. 이목장 형지, 이색장 평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은 곧 아찔해지고 낯빛은 곧 누그러지고 구장형지, 용장형지, 심차성지. 입은 곧 변명을 하게 되고 몸가짐은 곧 공손해져서 결국에는 마음까지도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시이화구와 이수구수. 이는 불을 가지고서 불을 끄려는 것이고 물을 가지고서 물을 막으려는 것이니 명지와 있다. 이를 일러 왕이 포악함을 도와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여 더 많아지게 하는 짓이라 한다. 순시무궁, 약태 이불신후원, 필사어포 인지전이.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순종하게 되니 너는 아마 왕이 너를 불신한다 하여도 진심으로 간언하다가 마침내 반드시 포악한 사람 앞에서 죽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2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2장은 장자가 인간세 1장에서 7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명예욕은 인간 상호 간의 불신과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고 지식은 경쟁과 출세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육아가 이런 것에 집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상을 증폭시킨 셈이다. 또한 자위와 규제로 행해지는 정치는 결코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장자는 육아의 실천윤리와 정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공자의 입을 빌어 이와 같은 냉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육아와는 반대적인 입장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제3장 모든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지 마라. 본문 차석자 걸살 관윤봉 주, 살, 왕자, 비간. 예를 들면 옛날에 한 나라의 거렁이 충신 관윤봉을 죽이고 옛나라의 주왕이 왕자 비간을 죽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시계 수기신 이하구 부인 지민 관윤봉과 왕자 비간은 모두 그 몸을 잘 수양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은 신하로서 왕을 보좌하고자 왕의 백성을 굽어 살펴 어루만져 주었다. 이하 불기상자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왕보다 그들을 더 따르게 됐으니 결국 그들은 신하로서 왕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고기 군인 기수 이제시 결과문 놓고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쌓았던 그 수양으로 인해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시후명차야. 그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실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명예라는 것은 워낙 그 유혹이 큰지라 현저들뿐만 아니라 성군들도 그것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다. 석자유공 총지서 우공유호 옛날의 성군인 유임금은 충지지역과 서호지역을 공격하여 정벌했고 또 다른 성군인 우임금은 유호지역을 공격하여 정벌했으니 국이 허려 신이 영력 그로 인해 그 지역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의 군주들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기용병부시 기구실무의 이처럼 그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해 얻게 되는 명예와 실리를 탐했기 때문이다. 시계 구명 실자야. 이독 불문치호. 그들은 모두 명예와 신뢰를 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너만 홀로 그것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명실자. 이보시게 아내여. 성인지소 불능승야. 이 황약호. 명예와 신뢰라는 것은 성인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란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너에게 있어서야 또 오죽하겠는가.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3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본문의 인간세 3장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고 만사에 시비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걸왕은 중국 고래의 3대 왕조인 하은주 중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고대 문헌에서 장자를 빼고는 모든 문헌이 그를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매희라는 후궁에게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자 충신이었던 관영봉과 이혼이 가난했으나 그는 오히려 가난했다는 이유로 관영봉은 죽이고 이혼은 추방했다고 한다. 중국 역사를 잠깐 보자면 그 이후 박지역의 방백인 탕왕이 하나라 거랑을 정벌하고 은나라를 세우게 된다. 한편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찬가지로 장자를 빼고는 모든 문헌에서 폭군으로 등장한다. 그 역시 달기라는 후궁에게 빠져서 정사를 뒤로한 채 음주감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를 걱정한 형제들인 미자, 미중과 숙부들인 왕자비간과 기자가 가난했으나 오히려 주왕의 분노를 사서 왕자비간은 처형당하고 기자는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형제인 미자와 미중은 주왕에게 실망하여 은나라를 떠나버렸다. 그 후 제후국인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고 천하를 제패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한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한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제4장 고집불통에게는 어떤 충고도 소용이 없다. 본문 수연 약필유야 상여 아래.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너도 너 나름대로는 분명 위나라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도를 세워놨을 테니 시험삼아 나에게 말해보거라. 아내왈 아내가 말하였다. 단이요 면 2일 즉 가오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겸허하게 하여 힘써 일하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왈 공자가 말하였다. 오가 아이고 그것으로 어찌 가능하겠느냐. 부이양 위충공양 채색부정 저 위나라 왕은 양기가 충만하여 그 기분이 너무 자주 밖으로 드러나니 풍채와 낯빛이 잠시도 일정하지 않을 정도이다. 상인지소 불이 인한인지소감 이 구용 여기심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상대를 자기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 한다. 명지왈 일점지덕 불성 이왕 대덕호 그의 그런 행동을 일러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쌓을 수 있는 덕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큰 덕에 있어서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장집이 불아 외압인의 불자 기용거가오 그는 장차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을 테고 또 겉으로는 호응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염두에 두지도 않을 텐데 내가 좀 전에 말한 그 방도가 어찌 가능하겠느냐. 지금까지는 하루한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4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인간세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장자의 생각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옳고 그름, 삶과 죽음과 같은 문제를 초월하는 경지란 대체 무엇일까? 만약 그러한 사람이 현실에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인간세 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공자와 그의 제자 아내의 대화에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의 스승 공자에게 위나라로 가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요청한다. 위나라는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아내로서는 혼란스러운 나라일수록 자신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현실의 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아내는 다시 공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말해본다. 하지만 공자는 아내의 생각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어떠한 방법도 남을 진정으로 감동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이 대화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공자와 아내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어서 공자와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자.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사상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4편 4편 인간세 제5장 마음을 비워야 잘못을 없앨 수 있다. 본문 연주가 내직 이외고 성이 상비 아내가 공자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안으로는 곧기하되 겉으로는 굽히고 저의 뜻을 관철하고자 가늠할 때에는 옛 명언들을 빗대어 말하겠습니다. 내직자 여천위도 안으로 곱게 하겠다는 것은 하늘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천위도자 지천자지역이 개천지소자 하늘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천자라도 나와 더불어 모두가 하늘의 자식임을 안다는 뜻이니 이독이기 언기호 이인선지 기호 이인 불선지야. 어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기를 바랄 것이며 또 나쁘다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야견자 인이지동자 시지위여 천위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자 여인지의도야 겉으로 굽히겠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경기곡권 인신치레야 인기위지 오감불이야 더 받들고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오므리는 것은 신하된 자로서의 예법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구태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인지 소이자 인영무자언 시지위여인 위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면 그 사람들 또한 저를 헐뜯지 않을 텐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상 비자 여고위도 그리고 저의 뜻을 관철하려 가늠할 때 옛 명언에 빗대어 말하겠다는 것은 옛 현인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기연수교 적지시랴 가늠할 때 하는 말은 비록 상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 해도 그 실제 내용은 꾸짖는 것이어서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고지위야 기호위야 야견자 수직이 불병 그러나 저는 옛 현인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 간언하기에 꼭 그것이 꾸짖는 내용일지라도 그 말은 옛 현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처럼 한다면 위나라 왕이 제 아무리 강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해도 저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지휘여고 의도. 이것이 바로 옛 현인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시, 즉가오, 스승이시여. 만약 제가 이와 같이 한다면 위나라 왕을 교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5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인간의 교화에 관해서 무용한 인간을 용하게 만드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용한 인간을 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서 도를 얻은 성인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교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도를 사용한다면 장자는 그것의 해결책으로 마음을 비우고 결과에 순응하고 그 문제의 본성에 따라 맞추어 가라고 말한다. 도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본다면 인간 세상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 세상도 똑같이 만물 중에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어떤 것은 인간 세상 내에서 쓸모가 있으며 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생과 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기뻐해야 할 일도 슬퍼해야 할 일도 아니게 된다. 쓸모 있음의 개념조차 모호해져서 어떤 것이 쓸모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쓸모 없는 것인지를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을 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 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제6장, 도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만 모인다. 본문, 중리왈, 공자가 말하였다. 오가, 아이고, 그것으로 어찌 가능하겠느냐. 대타정, 법이 불처, 교화시키는 방법이 지나치게 많아서 마땅치가 않구나. 수고, 영무죄. 어쨌든 고로하여 형벌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것으로 그칠 뿐이다. 수연, 지시이에. 그래서야 어찌 감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겠느냐. 부후가 이급하, 유사심자야. 너는 지나치게 너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만 따르려고 하는구나. 아내왈. 아내가 실망스러워하며 물었다. 오 무이진의 단문기방. 저로서는 더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감히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중리왈. 공자가 말하였다. 제 5장 어에 내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제게에 힘써라. 제게란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마음을 갖는 방편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시. 기이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쉽게 되겠는가. 이지자, 호천불에. 만약 쉽게 된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아마 하늘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아내왈. 아내가 이어서 물었다.
회지갑인, 유불음주, 불여운자 수월이. 저희 집이 가난하여 술이나 양념한 음식을 먹지 않은 지가 여러 달이 되었는데 약차, 즉 과이 위제후 이런 것도 재개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왈, 공자가 말하였다. 시 제사지제, 비심제야. 그것은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 하는 재개이지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재개이다. 해왈, 아내가 다시 물었다. 감문심제, 감히 마음의 재개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중리왈, 공자가 말하였다. 약일지, 무청지 이청지이심. 너는 너의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보거라. 무청지 이심 이청지이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보아라. 청지어이 심지어부. 귀는 단지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고 마음은 그것을 판가름하는 데에 그치지만 귀하자 허이 대물자야. 귀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는 것이 없이 텅 비어 있어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유도 짚어. 오직 돈은 비어 있는 곳에 모이는 법이니 허자, 심제야. 비운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재개이니라.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6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대목에서 장자는 마음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즉, 자비를 버리고 무심한 경지에 이르러야 일체의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사물의 참된 모습에 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장자는 허와 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심자란 제사를 지낼 때 몸을 깨끗이 만드는 것을 빗대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 장자가 보기에 평범한 인간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만 옳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떠든다면 그 속에서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항상 의견이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편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뜻에서 심제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외편 4편, 인간세 제7장, 심제란 무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본문. 아내왈.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아내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찾아와 말하였다. 회지미시득사 실자회야. 제가 일찍이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제로 제 자신이 있다고 여겼으나 득사지야 미시유예야.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비로소 저의 존재를 잊게 되었습니다. 묘후 이와 같다면 마음을 비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자왈. 공자가 말하였다. 진이 너가 드디어 심제에 이르렀구나. 그만하면 위나라로 가도 괜찮겠구나. 오약.
양릉이뷰 기번 이무 감기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 어수선한 저 위나라로 들어가 활동하더라도 명성 따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입측명, 불입측치. 또 너의 의견을 들어주면 말하되 들어주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 무문무도. 무릇 너와 나라는 구분을 없애는 것이 근심을 없애는 것이니 빌대기의 부득이 즉 희애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천지자연의 법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만 한다면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느니라. 절적이 무행진한 행적을 끊어버리고 운거하기는 쉽지만 세속을 다니면서 세속의 삶을 살지 않기란 어렵고 위인사, 이위, 위천사, 난이위.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할 때는 거짓으로 하기는 쉽지만 하늘이 시킨 일을 거짓으로 하기는 어렵다. 문이 유익비자에 미문이무익비자야. 또 날개가 있어 날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날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고 문이 유지지자에 미문이무지지자야. 지식이 있어 알게 되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식 없이 알게 되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천비결자, 허실생백, 길상지지. 저기 빈 곳을 보라. 텅 빈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밝은 햇빛이 들어와 그 빛으로 방이 꽉 찼으니 복된 일이 모여 머무는 곳이리라. 부차부시, 시지위좌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텅 빈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니 그것을 일러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달린다라고 해요. 좌칠한다. 구순 이묵 내통 이에 어심지. 무릇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돌리고 마음과 지식을 밖으로 던지면 귀신장례사 이황인호 혹시 귀신이 온다 하여도 어찌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시만물지화야 무슨 지솔이야. 이는 만물을 교화시키는 법도로서 우임금과 순임금이 도의 요체로 여겼던 것이다. 복희 긁어지소행종 이왕사란자오. 또 복희씨와 긁어씨가 평생토록 실천한 것도 역시 그것인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지금까지는 하루 한 장 장자, 매편 4편, 인간세 7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인간세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가 아내에게 본격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공자, 즉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재다. 심재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아내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말했기 때문에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면 남과 의견이 충돌하고 다툴 일이 없다.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만 분위기를 살펴 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소통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얼마든지 건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장자가 육아의 중심 인물인 공자를 통해 자기의 지론을 펼치는 것도 재미있는 착상이다. 이는 역설과 해학으로 일관한 장자다운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 장 장자 4편 4편 인간세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